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어느 날 앱이 먹통이 되면 내 자산이 화면 속에 갇힌 듯한 공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언젠가가 아니라 갑자기 옵니다. 준비는 늦게 하면 두 배로 급해집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되는 분위기라 체감은 점점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건 단순히 새 버전 못 간다가 아닙니다. 로그인 과정이나 인증 절차가 바뀌는 순간 작은 불편이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접속이 되는 동안 대비해야 합니다. 바이낸스를 쓰시는 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출금이 되지만 내일도 그럴지는 모릅니다. 막힌 다음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될 때 해두는 사람이 결국 편합니다. 이번 조치는 FIU, P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이용자는 앱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려 해도 막힐 수 있고, 신규 이용자는 설치 자체가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아니라 이동이 먼저입니다. 앱은 다시 깔아도 시간은 다시 못 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VASPO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제재 명분이 생기고 그 불똥이 이용자에게 튑니다. 제일 억울한 건 결국 사용자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점이 큽니다.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면 서비스는 천천히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버튼이 회색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가 더해졌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큰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당국이 강한 조치로 흐름을 잡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장을 정리한다는 명분이 생기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용자 대처는 단순합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될 때 준비해야 합니다. 막힌 뒤에는 준비가 아니라 수습이 됩니다. 미리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켜지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끊기고 기능 호환도 어긋날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편은 커지고 결국 마지막에 가장 바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내 열쇠를 내가 쥐면 앱이 흔들려도 자산이 덜 흔들립니다. 개인 지갑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내가 통제한다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개인 지갑의 핵심은 서비스와 분리입니다. 거래소 앱이 막혀도 지갑 주소는 그대로 있고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죠. 물론 관리 책임도 내 몫이지만 이런 상황에선 통제권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향으로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난감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닫히는 셈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은 정식 설치 경로가 막히면 사람들은 급해지고 급하면 엉뚱한 길로 새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증된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정리돼 있을 때 방향을 잡아두면 나중에 덜 흔들립니다. 당황은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우회 접속 방법도 있습니다. VPN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분들도 계시죠. 다만 이런 우회는 보안 문제와 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편한 길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급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이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선물 중심인 분들에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실제 흐름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혼자 검색하다 길 잃지 마시라고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한 번에 모아드렸습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하며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정보가 곧 시간이고 시간은 곧 돈입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분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기준이 생명입니다. 기준 없이 들어가면 시장이 내 기분까지 흔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맞춰도 들어가는 위치가 나쁘면 수익보다 스트레스가 먼저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밍을 잡는 신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는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보셔야 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들어가는 매수 쪽 베팅입니다.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이고 오르면 내 편인 포지션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롱도 불안해지지만 기준이 있으면 롱은 단순해집니다. 오를 때만 타면 되는 거니까요.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이고 떨어질 때도 수익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선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롱과 숏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도구입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도 길은 있습니다. 롱을 잡아야 할 때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다시 고점을 뚫는 흐름이라면 상승 쪽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계단이 위로 쌓이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단이 무너지지 않는 한 방향은 위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무조건 정답은 아니어도 분위기가 바뀌는 지점을 찾는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겐 상승 신호 체크 등처럼 쓰기 좋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 때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 참여가 붙는다는 뜻이 될 수 있고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차트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순간입니다. 숨소리가 커지는 상승은 오래 갈 때가 많습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흐름과 차트 흐름이 같은 방향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료와 흐름이 같이 뛰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좋은 뉴스가 떴다고 바로 추격하면 이미 가격에 반영된 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방향 힌트로 보고 진입은 추세와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뉴스가 불씨라면 차트는 불길의 크기입니다. 둘이 같이 커질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제 숏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면 숏을 고려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하락 쪽 힘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무너지는 순간을 잡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지치고
무게가 아래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숏 판단에 자주 쓰입니다. 하락 체크 등이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숏의 힌트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도 속은 비는 상황이라 곧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상승 뒤에는 종종 급한 하락이 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려버립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뉴스는 차트의 속도를 올리는 스위치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포의 반동입니다. 나쁜 뉴스가 나오면 급락이 나왔다가도 순간 반등이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숏을 잡을 때도 하락 추세와 데드 크로스, 저점 갱신 같은 흐름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흘러가는 방향이 진짜 하락인지 확인하는 거죠. 보조 지표 활용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RSI, 맥디, 메이시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시장의 과열과 침체, 추세의 힘, 변동성을 숫자와 폭으로 보여줘서 판단을 더 또렷하게 해줍니다. 차트가 애매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고 너무 차가우면 데워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단 구간에서는 과감함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RSI 하나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70 위에서도 더 달릴 수 있고 강한 하락장에서는 30 아래에서도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RSI는 경고등이지 결정 버튼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신호와 같이 보세요. 맥디와 볼린저 밴드도 함께 보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에 힌트를 주고 볼린저 밴드는 밴드 폭으로 곧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보여주곤 합니다. 작은 파동인지 큰 파도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됩니다. 다만 보조 지표는 보조입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와 함께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면 손이 흔들립니다. 여러 신호가 겹칠 때만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초보를 초보에서 꺼내줍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할 때 유리하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매매하면 단타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기준이 생기면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차단 흐름에서는 접속이 되는 동안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정 댓글에 5거래소 비교를 넣어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막힌 뒤엔 비교가 아니라 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정보뿐 아니라 오늘 말한 기준을 적용하는 꿀도. 지금 바이낸스 자산을 옮길 분들은 댓글부터 열고 본인 상황에 맞는 길을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정리된 정보가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2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한국 차단에 대비해 자산을 어디로 옮길지, 다른 하나는 옮긴 뒤에 어떻게 롱과 숏을 판단할지입니다. 고정 댓글을 같이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준비와 매매가 한 줄로 이어지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5거래소 비교를 확인하고 내 자산을 어디로 뺄지 순서만 정해두세요. 그리고 매매할 땐 오늘 기준대로 추세와 거래량, 뉴스, 지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선물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한국 차단이 더 거세지기 전에
준비부터 해두세요.